추운 날씨에 이렇게 이제 변변찮은 발표를 보러 나오신 게 참 부조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까미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까 이제 몇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박만 교수님하고 부조리 쪽이 어떨까 하고 의견이 맞아서 이걸 그 주제로 이제 택해봤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좀 초록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좀 요약을 해봤어요. 근데 요약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걸 요약해서 달랑 한 3페이지로 요약하면 그게 또 뭐가 되지?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그래서 그냥 쓰다 보니까 더 이상해져서 차라리 그럼 좀 더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 본문을 좀 삭제하는 식으로 중요한 그 인용문을 살리는 식이 낫겠다 싶어서 그 여러분께 그 나눠드린 그 초록은 중간중간에서 좀 키워드가 되는 인용문을 삽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께서 제가 읽어나가는 동안에 그 보충할 거는 좀 메모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설 이방인은 제가 고등학교 때도 잠깐 읽었었고 또 대학교 들어가서 읽었던 소설인데요. 매력적인 소설이죠.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마 읽어보셨을 텐데 첫 대목부터 아주 심상치 않죠. 지금 연구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계적으로 많이 읽히는 소설 중에 하나인데 까미의 그 이방인은 프랑스 소설에서 세 번째로 많이 읽히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네, 어려운 자입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아니고요. 그건 한 4위쯤 될 거예요. 줄 베른의 해저의 인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방인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많이 읽히는 이제 소설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 6.25 전쟁 53년이죠. 6.25 직후에 이제 대학생들과 일부 지식층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일어판이 있었고 몇 년 후에 그 서울대 이병헌 선생님이 번역하신 그 이방인이 최초로 나왔죠. 그래서 그 뒤로 그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많이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 영향인지 하여튼 50년대 중반부터 많이 읽기 시작한 이방인은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좋아서 제가 대학교 다니던 1970년대에는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에트랑제 또는 에트랑제라는 그런 양장점이나 찻집, 다방 이름들이 꽤 많았습니다. 아주학교 근처에도 아마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제 기억에. 그 70년대 후반에.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미팅할 때 사전 그 필독서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압니까, 여러분?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뭐죠? 요즘 미팅에서 필독서 뭡니까? 필독서가 없는 거. 아, 없습니까? 그냥 열린 토론입니까? 네. 그래서 너도나도 이제 좀 이빨 센 여학생들하고 미팅 나간다 그러면은 부탁을 해서 서로 읽고 그랬는데 만약 여학생이 저 에트랑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면 머리 극적이다가 저 명동 입구에 그 양장점이 하나 있는데 오다 가다 보니까 그 맞춤 와이셔츠가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제 70년대에는 와이셔츠를 맞춰 입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대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양장점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망하겠죠. 그래서 하여튼 그 사전에 그 읽어야 되는 책 중에는 이방인, 영화는 바람과 사라지다 뭐 등등 이런 식으로 사전 그 교양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조리란 용어를 처음 접한 것도 대학교 때 했어요. 고등학교 때는 잘 이해를 못했고요. 대학교 들어가서 이제 알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치나 논리에 안 맞는다. 그게 가장 인상에 남았고요. 부조리는 문자 그대로 조리에 안 맞는다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격히 말해서 그 조리라는 거는 그 앞뒤 논리를 뜻하는데 그 논리가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 그게 이제 부조리거든요. 까미는 그 부조리란 말을 그 논리에서 하나 발전시켜서 세상에 어떤 어긋난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세상이. 인간과 세상이 어긋나는 의미. 단순한 논리상의 어떤 오류 그런 거를 넘어서서 뭔가 인간과 세계가 조화로워야 할 텐데 조화롭지 않은 것. 그러니까 그 absurd, 그 부조리란 말의 그 용어의 어원 자체도 어긋난다. 부조화라는 뜻이 있습니다. 부조화입니다.
소리가 어울리지 않는 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조리한 단어를 가장 대중화시킨 사람이 바로 알베르 까뮈입니다. 그 전에도 물론 다른 철학자들이 논리를 얘기하면서 그 부조리를 얘기했죠. 하지만은 그 부조리한 용어를 가장 광범하게 그 대중화시킨 건 알베르 까뮈인데, 특히 그에 져서 그 이방인의 곧 뒤이어서 나온 시지프의 신화에서 그 부조리를 본격적으로 논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조그만 강연을 준비하면서도 이방인은 물론이고 그 시지프의 신화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거기에서 그 부조리의 정의를 그 명확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까뮈가. 저는 그 부조리 다름에 있어서 이제 그 여러분이 이게 제안한 대로 그 소설 이방인을 통해서 어떻게 부조리가 전개되는지 그거를 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 이방인은 물론 1부, 2부가 있지만은 1부와 2부는 하나의 단계를 이룬다고 봅니다. 물론 1부와 2부가 칼을 두부로 자르듯이 딱 그런 구분이 되는 건 아니지만요, 그 전개상으로 봤을 때 그 살인사건 있지 않습니까? 해변에서의 아랍인 살인사건, 그때부터 그 순간부터 그 메르소와 의식이 들거든요. 그 전까지는 일종의 전의식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물을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인지했다가 사라지는 것,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일종의 전의식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바닷가에서 내가 사람을 죽였구나 하는 걸 느끼는 순간부터 그때 정신이 돌아오는 거죠. 그때부터 의식의 단계로 접어든다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단계로는 낯선 삶이라고 했습니다. 낯선 삶. 그러면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은 1942년에 출간된 그의 첫 소설로서 부조리 문학을 언급할 때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은 한 작가의 전체 작품 활동에 대해 시상하는 것이지만 주요 역할을 하는 작품이 있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인데, 1957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까뮈의 경우 이방인이 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악몽에서 벗어나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던 유럽 대륙에 다시 휘몰아친 2차 세계대전은 물질적 황폐상만큼이나 유럽인들에게 정신적인 위상을 입혔습니다. 휴머니즘이 무너지고 이성과 논리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계는 바야흐로 세상의 의미를 상실하고 인간과 세상의 관계가 어긋나는 부조리의 세계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는 이처럼 부조리의 세계에서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이방인으로서 세계의 단절로부터 필경, 세계의 융화를 추구하는 의식의 선언을 보여줍니다. 본고에서는 부조리의 삶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단계에 걸쳐서 낯선 삶, 그리고 의식의 깨어남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낯선 삶이냐면은, 즉 왜 이방인으로서의 삶이냐면은, 나중에 그 메르소가 스스로의 자기의 삶을 되돌아볼 때 딱 이방인에서 몇 번 나올까요? 부조리란 말이 4번 나옵니까? 한 번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 뒤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전생애를 되돌아볼 때 말하는 부조리한 나의 전생애라는 말로 한마디로 규정하는 게 있거든요. 그 감옥에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바로 그 낯선 삶이라는 것은 부조리한 삶을 가리키는 다른 말입니다. 왜 부조리하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유럽에서 어떤 이성, 자기들이 그렇게 근거학적으로 믿던 이성 철학 못 믿겠죠. 또 자기들이 믿던 신앙, 종교도 전쟁에서 자기들을 막지 못하고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 체계, 그 이성과 신앙봉이 어떤 그 무너져 내린 상태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낯선 삶은 우리가 처음 보면은 비판적입니다. 메르소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관찰로 보이는데, 그걸 뒤집어 보면은 메르소의 정신 상태는 그 다름 아닌 유럽인들의 그 무너진 정신 상태, 그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체계를 믿지 못하고 체계의 신뢰를 상실하고 그 체계에 기대지 못하는, 내가 더 이상 이 체계를 믿었다가는 왠지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이상한 피해의식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어떤 심리적인
그런 그 거부반응을 일으켜서 그 메르소를 이렇게 둔감하고 거의 무감각한 그 인물로 만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